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할인율 등을 조정해 올해와 같은 규모로 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이 전국 최고 규모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보호구역을 늘리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전남 지역 의료원의 의사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원 결원율은 26%로 필수 진료 과목조차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다솜 아나운서는 평소에 이 상품권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많게는 10% 할인도 되고 우리 고장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지자체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는 상관이 없지만 내년에 어떻게 지역화폐를 운영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지역화폐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최대 10% 할인 가격에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수당도 상품권으로 발행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해남군이 1,750억 원어치를 발행해 가장 많고 무안군이 1,28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안군 가맹점은 전체 4,600개 상점 가운데 80%가 등록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무안군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품권의 부가가치율은 25%로 조사됐습니다. 상인 소득의 25%를 지역화폐가 책임진 셈입니다. 지금 여기 뭐 지역 상품권 없으면 여기 지금 시장 다 죽어. 지금 지역 상품권 없으면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 안 돌아가. 지역 상품을 활성화 시켜야지 당연히. 활성화 안 해고는 이렇게 안 돼, 절대로.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국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가운데 국비 비중은 15%. 무안군은 정부 지원이 끊겨 재정이 우려되지만 할인율을 조정해 내년에도 올해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없어진다면 우리 무안군에서는 평상시에는 6%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명절이 속한 달과 그 전달에 10%로 할인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일상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등 소비 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필요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4일 자정을 기해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471명 늘어난 8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716명, 위중증 환자는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255명 가운데 155명인 59.2%를 차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비율도 노인은 전체 133명 중 57명인 75%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전남 지역 의료원의 의사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14.5%로 최근 5년 새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결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정원 62명 가운데 26%인 16명이 선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은 필수 진료과 가운데 소아청소년과가 없고 흉부외과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고 비뇨기과는 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희 의원은 정부가 의사 정원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 의료 격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지난 3일 여수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9,000톤급 컨테이너선을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기름 유출 사고 당시 해양오염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선소 수리를 받던 유력 혐의 선박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9,000톤급 컨테이너선 A호의 선장 정 씨가 기름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연료유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 파손으로 여수 장군도와 해양조선소와 폐상에 기름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인구는 빠져나가고 출생률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마다 대책 마련에 고민이 큽니다. 이 가운데 강진군이 전국 최대 규모로 육아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송하연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7세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녀 수에도 제한이 없는데요. 매달 60만 원씩 신생아부터 7살까지 84개월 동안 최대 5,0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한 아동의 부모의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거주해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규모는 이미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 강원도와 대전, 광주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파격적인 지원금이다 보니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은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한데요.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인구 유입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하겠다는 강진군의 계획입니다.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유소 등 강진 지역의 1,3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국가사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솔깃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강진군이 이처럼 큰 규모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진군은 민선 8기 군정 비전으로 인구 5만 명 도달을 최우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육아 양육수당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강진군은 지난 5년 동안 10세 미만 인구가 1,000여 명 감소하면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 유입을 늘리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듣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열고 불합리한 규제나 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 또는 행정의 중재가 필요한 민원 등을 직접 듣고 면담했으며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일사천리 순천을 통해 생활 속 민원을 올리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만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시면 첫 번째 후련하실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는 이 소통의 장에서 아마 이분들도 돌아가셔서 오늘부터는 내 편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소병철 국회의원이 경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할 것, 마지막으로 전남 지역의 SOC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부가 오는 12월 기본계획 고시 확정 이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5조 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이 오히려 일부 지역의 가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가뭄 취약 지역 면적 가운데 전남과 충남이 가장 넓은 반면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선정은 최근 10년 동안 1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4위와 5위에 그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627억 원의 가뭄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전국의 34%에 해당하는 241억 원은 전남과 충남이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2013년에 세운 중장기 계획을 고집할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에 사업을 우선 배정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입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수입쌀에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혜택을 부여하면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든 민속주도 전통주에 포함돼 주세의 절반이 감면되고 인터넷 판매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 강진 완도군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 기관은 지난 4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해양수산 유물 확보와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3곳은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지인 전남 서남권에 박물관이 들어서야 한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무안군 망운면에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가 조성됩니다. 무안군은 4일 도청에서 군수와 투자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0억 원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누마루는 망운면 조금나루 일원에 부지 4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으며 40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수영장과 카페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민선 8개 공약 사업을 모두 확정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목포시는 민선 8개 공약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뒤 기획과 복지, 관광과 경제, 도시와 건설 등 모두 3대 분야에서 150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공약 사업은 목포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해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구에 비해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를 개최한 횟수가 광주는 상위권을, 전남은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조사한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실적 현황을 보면 광주는 41.6건으로 전국 평균인 29.8건을 웃돌면서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남은 23.2건으로 하위권인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문화 격차가 생길수록 지방 소멸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6일부터 하반기 특별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마티스와 피카소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꼽히는 조르주 루오의 대표작 미제레레를 비롯한 작품 20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3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전남도가 고대 왕궁 마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한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강연이 전남도청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7일 오후 1시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잃어버린 고대 왕궁 마한을 찾아서를 주제로 최태성 강사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역사 강사로 활동 중인 최태성 작가는 이날 호남 지역 고대 왕궁 마한에 대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